안녕하십니까. 민상준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인 2호학번 학부생이죠. 자, 오늘도 우리 목요마실이라는 스터디팀에서 공부할 자료를 동영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회복지법제화 실천 제5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두 번째 장, 요 장의 워크북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1번.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그리고 헌법이 인정하는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요 문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우리 4장 문제 풀면서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데 그 인권이란 이름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구체적인 권리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면 나는 너무 불편해서 나의 행복한 삶이 깨져. 그래서 나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 이러면서 헌법 소원을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권으로서 뭉뚱그려 인권 이게 아니라 인권으로서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될 권리들이 무수히 많다 이런 얘기죠.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무수히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인권이 자동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수히 많은 인권들 중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을 정하고 그것들을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보장을 해준다면 그러면 반드시 보장될 수 있는 인권들이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국가의 최고법이 뭐였죠? 헌법이었죠. 그죠? 이것도 우리 문제 풀면서 했던 얘기 같은데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정해놓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인권 중에서도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인권을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도 판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하얀색. 자,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갔네요. 문제가 1번으로 다시 옮깁시다. 자, 그래서 기본권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헌법, 인권 중에서도 헌법을 통해서 보장받게 해놓은 인권, 이게 이제 기본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헌법이 인정하는 인권이다. 요게 기본권의 기본적인 뜻이 되겠네요. 헌법이 인정하는 인권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헌법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말한다. 그러면은 그 무수히 많은 인권들 중에서 자유권적 기본권만 헌법에 보장해 놨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지 않나요? 네, 이거는 틀립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은 교재에 따르면 기본권의 유형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재 보면 펴놓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포괄적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이런 식으로 유형을 분류해서 헌법을 통해서 어떤 기본권들을 보장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거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하고 그 중에 포괄적 기본권이라는 것만 좀 평소에 들어보기 어려운 말이니까 이것만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포괄적 기본권.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수히 많은 인권들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헌법의 기본권으로 정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나머지 권리들은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헌법에 포괄적 기본권 항목을 포괄적 기본권 항목을 정해놓고 그 포괄적 기본권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구체적인 권리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1번 설명하면서 선택지 1번 설명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권리 그 자체는 이 구체적인 권리 자체는 헌법에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안전벨트를 매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 나는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포괄적 기본권을 헌법에 정해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리고 3번은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으로 인정된다면 주관적 공권.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으로 인정된다면 기본권은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의 효력을 가진다. 이게 이제 3번 선택지인데 자,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이란 결국에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서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란 얘기죠. 국가에 의해서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국가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 혹은 국가야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얘기인데 자 주관적 공권이라는 얘기 한번 이해해 봅시다. 공권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공적 권리라는 얘기인데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의 권리를 뜻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그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이 국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헌법은 공권이 맞죠. 그 다음에 주관적 권리라는 얘기는 이게 개인의 권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따라서 주관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으로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권이 주관적 공권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래서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 권력을 구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 권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가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본권이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에 대해서 효력을 갖는다. 이 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설명 잘했죠? 그 다음에 4번 인권과 기본권은 혼용되기도 하나. 이 말은 어때요? 자, 인권 중에서 당연히 마땅히 지켜져야 할 것을 헌법을 통해서 보장하기로 했으니까 인권과 기본권은 상황에 따라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권과 기본권은 혼용이 된다. 이 말은 맞고 그 다음에 기본권만의 특성은 그러니까 인권 중에서도 기본권은 특히 헌법을 통해서 보장하는 거니까 기본권만의 특성은 헌법적 차원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 아까 1번 문제 풀면서 헌법을 통해서 보장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들 얘기했잖아요. 포괄적 기본권, 그 다음에 평등권, 그 다음에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자, 자유권은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보장되는 권리가 자유권이에요. 개인이 국가의 권력이나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억압을 받지 아니할 권리, 이게 자유권이 되고, 그다음 평등권은 우리 이것도 지난번에 문제 풀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이게 이제 평등권이었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달리 대우를 하는 건,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등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치권은, 이게 참정권이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정치권이 되고, 자, 정답은 몇 번? 사회권,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보호나 필요한 생활수단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사회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의무로 삼는 국가를 우리 무슨 국가라고 그랬었죠? 복지국가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그런다? 사회권이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죠. 2번은 뭐 간단하게 풀렸네요.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사회권 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3번 문제인데, 사회권 규약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자, 사회권 규약은 우리가 이미 들어본 얘기예요. 우리가 4강 문제 풀이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 4강에서 국제인권규약 AB 기억나죠? 바로 직전 강의를 들어보셨다면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국제인권규약 AB에 대해서 우리 4강에서 정리를 했어요. A 규약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었고, 그 다음에 B 규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었는데, 이 A 규약을 사회권 규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권 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4강 문제 풀면서 정리한 거 먼저 한번 바로 보이는 게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1990년 유엔의 사회권 규약을 비준하였다. 요거 맞는 얘기죠. 그죠? 일단 2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눈에 보이는 거. 자, 4번. 사회권 규약의 조문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 사회보장권 등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노동권, 이런 것 등은 사회권 규약의 조문으로 담길만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자, 4번도 먼저 정리를 합시다. 이것도 옳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1번과 3번이 남았는데, 1번, 자유권과 사회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일단 사회권과 자유권은 다른 거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자유권과 사회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까? 만약에 이 주장이 틀리다면 자유권과 사회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자, 자유권과 사회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아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 두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에이베 리델이라는 교수의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적정 수준의 생활, 보건, 교육, 사회보장 및 일자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이 없을 경우, 자,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권도 훼손될 수 있다. 저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권을 실현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유권을 실현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자유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권 실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아, 이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라면 1번 선택지는, 그러니까 자유권과 사회권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떤 주장이 되겠죠? 틀린 주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정리하면 되겠네. 3번. 자, 사회권은 국가들마다 상이한 재정 수준과 기준으로 인하여
침해에 따른 법률적 구제가 여의치 않다라는 입장이 있대요. 뭐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국가가 나서서 국민에게 적정 수준의 생활, 보건, 교육, 사회보장 및 일자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실현해 줄 때, 아까 그 에이베 리델이라는 교수님이 한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 줄 때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나라의 돈이 부족하면, 이 재정이 부족하면 사회권이 침해되었어도 구제하기 힘들 수 있겠다. 뭐 그런 입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런 입장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야, 그런 입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 있다라는 말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에 틀린 건 몇 번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스피드가 빠른가 싶은데 그래도 빨리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사회복지 수급권의, 야, 요것도 문장들이 사회복지 수급권의 실체적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요게 문제인데. 자, 사회복지 수급권. 사회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데 그 사회복지 수급권에 무슨 쪽 권리가 있다? 실체적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회복지 수급권의 실체적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 수급권에는 실체적 권리가 아닌 것들도 있다. 아,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재에 있는 설명을 이해하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실체적 권리란, 그러니까 권리의 실체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권리를 통해서 내가 그 무엇인가를 내가 갖겠다.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실체적 권리의 유형으로서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서비스 청구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으로 얼마를 달라. 공공부조로서 무엇을 달라. 사회서비스로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달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보험 얼마를 달라. 사회보험 청구권은 그러니까 실체적 권리에 해당이 되죠. 이건 실체적 권리.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청구권. 그러니까 사회서비스도 내가 이것저것 해달라는 것에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도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사회복지 행정참여권은, 사회복지 행정참여권은 우리 교재에 따르면 사회복지 수급권의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무엇에 해당이 된다? 절차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 권리란, 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절차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실체적 권리가 실현되지 않았어.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실체적 권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절차와 관련된 권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한테 권리가 있어.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어. 근데 이 권리가 실현되지 않았어.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국민은 뭘 할 수가 있겠죠? 원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내가 지금 국가의 행정 자격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사회복지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권리로서 내가 지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거 안 됐으니까 행정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한 행정부에 대해서 뭘 걸 수가 있겠죠? 재판을 걸 수가 있겠죠. 그죠? 재판이란 절차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은 권리를 다시 실현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이라고 합니다. 책을 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쓰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사회복지급여쟁송이라는 얘기는 재판을 건다는 얘기잖아요. 소송.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 과정에 참여해서 권리를 실현시키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 행정 참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게 법이 없거나 법이 불충분해서 지금 내가 권리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어디에 참여해야죠? 입법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입법 청구권, 이런 것들이 무슨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절차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자, 우리 사회복지 수급권에 무슨적 권리가 있다. 실체적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무슨적 권리가 있다. 절차적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한 번 더 하면 실체적 권리에 사회복지 청구권, 사회서비스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이 있고. 콜. 오케이. 그 다음에 절차적 권리로서 우리 이 문제에는 사회복지 행정참여권이 있고, 이거 외에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입법 청구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절차적 권리도 정리가 됐고, 자, 나머지 하나가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급권의 실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수속적 권리가 있어요.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수속적 권리. 이거는, 자, 수속적 권리는 우리 교재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절차란 말이 또 왔어요. 절차란 말이 나왔다고 바로 절차적 권리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아까 절차적 권리는 실체적 권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 실현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된 권리가 절차적 권리였고, 그 다음에 수속적 권리는 절차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자,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 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가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 수급을 위한 과정이나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 과정이나 단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시다. 이걸 수속이라고 합시다. 사회복지 수급을 위한 과정이나 단계 등 그 과정이나 단계를, 그 수속을 밟아 나갈 권리. 이러면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수속적 권리가 되는데, 자, 다시 수속적 권리에는 수속 전 단계에서 내 수속과 관련돼서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조언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속 단계에서 사회복지 급여를 신청하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그 실시되는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수속 전 단계와 수속 단계에서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이게 이제 바로 우선적 권리가 되는 거죠. 수속적 권리가 되는 거죠. 이러면 사회복지 수급권의 어떤 유형, 이런 것들을 지금 싹 다 정리를 한 겁니다. 4번 문제 하나 가지고. 깔끔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풀면서는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5번 문제. 사회복지 수급권이 취약성을 가지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사회복지 수급권이 무슨 성을 갖는다고는 합니다. 취약성을 갖기는 갖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인데, 자, 사회복지 수급권이 취약하다? 이 얘기는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복지 수급권이 기본적 권리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1번. 자, 사회복지 수급권의 실현을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한다면 사회복지 수급권은 취약성을 갖는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거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자, 국민이 사회복지 수급의 권리를 가지고, 국민이 그런 권리를 가지니까 국가는 그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이게 국가의 의무라면 사회복지 수급권은 취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한다면, 이게 뭔 이야기냐면, 자, 사회복지 수급권이, 그러니까 국가가 행정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작용의 반사적 이익으로 국민이 얻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이거는 사회복지 수급권이 기본적 권리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회복지 수급권은 무슨 성을 갖게 되는 거죠? 취약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은 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성을 가지는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번. 사회복지수급권이 갖는 사적 측면의 존재가 권리성을 어렵게 한다. 권리성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사회복지수급권이 갖는 사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권리성이 어렵다. 일단 이러면 취약성을 가지는 이유가 될 수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2번 문장이 무슨 문장인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사회복지수급권이 사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회복지수급권으로 국민이 혜택, 보장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그 보장이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았으니 이건 국민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보장을 받은 거니까, 보장을 받은 거니까 이때 사회복지수급권은 공적 측면에서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공적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국민한테 보장되는 권리가 공적 관계에서의 권리, 공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수급권은 이런 공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보장을 통해서 한 개인이 이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수급권을 통해서 개인이 받은 보장은 사적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적 측면도 있다. 사적 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수급권이 가지는 사적 측면 때문에 국가는 그거 개인이 이익이니까 책임도 개인이 지라, 개인이 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수급권이 기본적 권리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취약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확실하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됐죠라고 지금 강요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다시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수급권에는 전문 기술적 급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급여를 법규범으로 규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취약성을 갖는다. 이것도 문장은 깔끔하게 잘 이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전문 기술적 급여가 뭐냐. 사회복지수급권을 통해서 받는 것 중에서는 어떤 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성격을 띠는 그런 급여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요거 뭐인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수급권에는 전문 기술적 급여가 포함된다. 자, 사회복지수급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사회서비스가 있고, 먼저 얘기가 나왔네. 자, 사회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비스는. 이거,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돈이나 쌀,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자체를 법규범으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수급권이 기본적 권리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취약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기술적 급여는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취약성을 갖는다. 이러면 3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고, 그러면 4번이 틀리겠네요. 자, 사회복지수급권이 입법기관의 입법 행위에 의해서 실현됩니까? 사회복지수급권이 입법기관 입법행위에서 실현되는 게 아니죠. 법을 만드는 행위에 의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의해서 실현되는데, 근데 문제는 행정부가 뭘 갖는다? 재량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돈을 주는데, 만약에 돈을 준다고 치면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줄지, 그러니까 법이 정해진 대로 이만큼에서 이만큼 사이에서 법은 이만큼에서 이만큼 사이에서 줘라 이렇게 정해졌다면 행정부가 최소 금액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대 금액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행정부가 판단하기에 때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사회복지를 줄 수 있는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뭘 갖는다? 재량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 행정부가 가지는 재량권 때문에 사회복지수급권이 무슨 성을 가질 수가 있다.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수급권이 입법기관에 의해서, 입법행위에 의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제, 틀린 문장.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다.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몇 장 했죠? 5장 했죠? 그죠? 5장. 5장이 뭐였습니까? 사회복지법제화 실천 제5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2. 요 단원의 워크북 연습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호학번 학부생 부천학습관에서 목요마실이라는 스터디 팀에서 동기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민상준이었습니다. 자,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